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한 이후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폭증 어떤 상황인지 또 중국 경제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찐링 전 KB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국 코로나 확진 상황 너무 지금 심각하다는 좀 뉴스들이 많이 좀 쏟아지고 있잖아요. 실제 상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확진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중국? 네. 정부가 지난 12월 7일 방역 해제를 대대적으로 시작한 지 딱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예. 베이징, 티안진, 상하이, 청도 이름될 만한 대도시에는 통계 지표든 인간 지표로 봐서든 거의 최소 7, 80% 이상은 다 감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7, 80%? 네. 그리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는 한 8, 90% 감염됐다. 또는 감염된 후에 회복 중이거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는 아무리 비중이 낮아도 5, 60%는 이미 감염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 분들이 느끼기에 언론을 통해서 아주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느끼실 텐데 중국의 확산과 한국의 확산을 간단히 비교하면 한국은 점진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완화했는데 중국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풀었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단기간에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산이 되면 이 도시에 사는 분들 잘 경제 활동이 어려울 텐데 나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저희 중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지인이나 동창, 친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2월 중하순에 지난 2, 3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음성 전환하면 바로 출근하거나 등교하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는 중국이 너무 급속도로 신속하게 갑자기 풀다 보니까 뭔가 크게 와닿을 수 있지만 어느 나라나 다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단기간에 급속도로 겪고 있다는 것. 예. 네. 지금 춘절, 우리가 말하는 설날이 곧 네. 다가오잖아요. 이제 이동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또 한번 폭증할 걸 조금 우려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웬만한 이름될 만한 대도시는 거의 다 80% 이상이 감염됐고 아직은 소도시,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아시다시피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 연휴에 14억 중에 한 반 이상 수억 명이 본가로 가거나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위주로 급속도로 확산됐다면 이제 춘절 연휴 전후를 겪으면서 중소도시부터 농촌 지역까지 이제 중국 전체적으로 한번 확산되고 감염되고 회복하기까지는 최소한 1월 말까지는 한번 거쳐야 된다고 1월 생각해요. 말까지? 네. 그렇게 코로나가 늘고 있지만 이제 국경을 사실상 이제 개방하면서 네. 이제 해외로 여행하는 분들, 중국 분들 굉장히 많이 늘고 지금 있죠? 어떻습니까, 신청 상황? 방향성은 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3년 동안 아시다시피 중국이 아주 엄격하게 출입국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여행도 사실 경제력이나 직업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나가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춘절 연휴이고 또 지금 많은 도시에서 이미 감염되고 회복 중이신 분도 많지만 아직은 한창 감염 확산되는 피크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월까지는 바로바로 해외여행을 나가기보다는 가족들과 친척들이랑 오붓하게 춘절 연휴를 일단 보내는 사람이 더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여행이 아직 대대적으로 안 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국내 여행이 이미 아주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증시에도 바로바로 증시는 또 선반영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는 10월부터 늦게는 11월부터 이미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중국 증시에는 국내 여행주들은 이미 한 두 달 동안 반등했습니다. 중국 국내 여행주들은 이미 해외에서는 뭐 중국인들 상대로 중국 관광객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까다롭게 하고 우리나라도 중국 관광객을 단기 비자를 안 주잖아요. 네. 뭐 정부에 대해서 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까?
그게 불만이라기보다는 과거에 2020년 하반기부터도 중국도 해외에서 엄청 확산이 심각할 때 중국에서 수리국에서 엄격히 관리한 것처럼 예. 지금 당장은 최소 1월 말 또는 더 길게 가면 한 2월까지는 중국이 한창 피크 시기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한 10여 개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그 엄격한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방역 차원에서는 어쩌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금 앵커님이 불만인지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성향 취향이 다르겠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있어서 한국, 일본도 거리도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관광지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동남아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나라가 있어서 한국을 당분간 못 오더라도 뭐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딱히 불만이라고 하기에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갈 곳이 많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지금 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 중국 경제가 올해 회복되려다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 IMF 총재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전망이 있는 반면 결국 좀 시간이 지나면 중국 경제 회복 오히려 더 빨라질 거다. 이런 또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데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어느 쪽이 좀? 저는 너무 절대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2020년, 22년 한 해가 워낙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저효과 그리고 점진적인 방역 완화에 따라서 내수 소비가 자생적으로 회복되는 부분. 그러면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회복되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코로나를 풀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고 지난 3년 동안 누적된 문제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라는 이 큰 이슈가 없더라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 고성장에서 중저성장으로 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작년보다 올해는 확실히 회복되겠지만 코로나 전, 즉 3년 전의 그런 고성장 그 수준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현지 금융기관이나 저도 계산해 보니까 예. 올해는 아직 4분기가 데이터가 안 나왔지만 올해는 작년에는 GDP 성장률이 한 3% 초반대. 아주 낮았죠.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중국 현지 기관들도 의견들이 좀 들쑥날쑥 좀 통일성이 좀 부족한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한 5, 6%까지 보는 데도 있고 좀 비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보는 데는 4, 5%. 하지만 어느 정도 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인식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장률 한 5% 내외. 그러면 지금 중국 증시 아까 우리 시장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만 중국 증시도 출발이 조금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중국 증시? 네, 이번 주 월요일 2일은 중국이 연휴라서 3일이 첫 번째 거래일이고 오늘이 두 번째 거래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가 동반 상승했는데 홍콩 증시는 1% 상승했고 어제 상해 종합 지수는 1%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홍콩 증시는 2%대 상승했는데 중국 증시는 오전장에는 한 0.3% 강보합으로 가다가 오후장 들어서서 강보합에서 약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좀 관망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출발 어제 오늘 이틀밖에 안 되지만 연휴 이후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올 한 해 전체로는 어떤 전망들이 많은 편이에요? 지난 3년을 겪으면서 한 해를 전망하는 건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게 다 실감하시겠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올해는 상고하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고하저. 네, 왜냐하면 작년의 기저효과 그리고 증시는 항상 3개월에서 6개월 산반영되는 성격이 강하고 그러면 작년 11월과 작년 11월에 부동산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12월에 또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정책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너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그 정책 기대감 효과가 조금씩 희석화되면서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로 실증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상반기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뭐 선도한다 그럴까 조금 전망이 밝은 그 내수 쪽입니까? 어떤 분야가 조금 밝게 보세요? 네, 방향성은 작년보다 올해 내수가
회복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지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기대감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굳이 올 한 해 좀 유망한 업종을 뽑자면 지난 3년 동안 엄격한 방역 때문에 많이 위축된 내수 관련 가전, 경공업, 가구, 관광, 레이저.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게 증시는 항상 선반영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3, 4개월, 어떤 경우는 6개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레이저, 방역 푸는에 따라 방역 완화에 따라서 수혜받는 중국 국내 관광 레이저 소비 이런 분야는 10월 또는 11월부터 한 달 이상 좀 반등한 업종이 이미 많습니다. 이미? 하지만 이 반등은 실제로 지표로 검증이 된 반등이 아니라 방역 완화에 따라 기대감으로 반등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1월까지 춘절 연휴도 지나고 이제 2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로 검증이 돼야.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이런 소비의 점진적인 개선에 대한 이런 효과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도 상당히 중국 증시에 관심이 많은데 네. 현재 외국인들의 이 동향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동향은 어떻습니까? 자금들? 결과적으로는 작년 한 해 외국인들은 중국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 화면을 보시면 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일목요연할 텐데요. 네. 네, 나왔습니다. 여기서 파란색과 빨간색 선이 있는데 파란색 후구통은 외국인이 상해 거래소에 있는 주식을 직접 순매수한 누적 금액이고 외국인이 상해 거래소를 매수한 금액이고요. 직접 매매. 선구통은 외국인이 심천 거래소에 있는 주식을 직접 순매수한 누적 금액입니다. 그러면 빨간 분. 화면을 보시면 이게 2017년부터 올해 1월 3일까지인데요. 2017년 18, 19, 20, 20일까지는 쭉쭉 순매수 금액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를 보면 파란색 상해 거래소는 늘어나는 속도는 좀 줄었지만 어쨌든 순매수는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약 바이오랑 테크주 이런 중소형주들이 더 비중이 높은 심천 거래소는 심천. 1년 내내 거의 횡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합산하면 어쨌든 작년 한 해는 외국인들은 금액은 늘었고 속도도 줄였지만 순매수는 했다. 네, 그렇군요.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중국 당국이 왜 마윈 있지 않습니까?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 네. 엔트그룹 네. 한때 홍콩 증시 상장을 거부했는데 2년 전이죠. 네, 오늘 다시 맞습니다. 홍콩 증시 상장을 허용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오늘 낮에 로이터나 외신에서는 홍콩 거래소가 엔트그룹의 IPO를 허용했다는 기사는 났지만 예. 중국 현지 언론이나 공시에는 아직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접한 게 외신 보도고요. 예. 그리고 오늘 홍콩에 상장한 알리바바를 포함해 알리바바가 한 7, 8% 급등했고 다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도 거의 동반 상승했는데 오늘 상승의 구체적인 이유는 뭐가 나왔냐면 지난 2년 동안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범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규제를 그 중에 했다, 이거죠. 가장 큰 사례가 알리바바 산하의 엔트그룹이잖아요. 네. 근데 엔트그룹이 그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알리페이가 온라인 결제잖아요. 온라인 결제가 한 36%. 그리고 그 외에 온라인 개인 대출, 온라인 펀드 투자, 온라인 보험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 정부가 2년 전에 엔트그룹이 상해거래소 과창판 상장을 잠정 유예시킨 거는 엔트그룹이 하는 모든 사업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개인 대출이 개인 대출. 너무 수십 배, 100배 이상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 대출을 준다. 그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트그룹 안에 여러 사업 중에 온라인 개인 대출 이 사업을 따로 꺼내서 작년 6월에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조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회사 자본금이 80억 유안인데 80억 유안으로 수십 배의 레버리지로 해서 개인 대출하면 또 금융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유 기업이 한 10% 지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한 10개 이상의 민간 기업들이 1%에서 5, 6% 다양한 지분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이 개인 대출 사업만 영위하는 자회사의 자본금이 80억 유안대에서
85억 위안으로 증자할 수 있는 이 안을 승인시켰습니다. 구조조정안을 승인했다 승인했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네. 자본금이 크게 늘었으니까 이제는 그 자본금 규모에 맞춰서 개인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라.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바로 상장한다 거기까지는 너무 시기상조고 예. 어느 정도 개인 대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 건은 일단락 됐다. 그래서 다음 절차로 가야 되죠. 일단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 코로나 상황, 중국 경제 및 증시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찐링 전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